2주에 한 번씩 찾아오는 내일의 기후 뉴스 시간입니다. 이번에는 또 어떤 미래에서 온 기후 뉴스일지 궁금한데요. 지금부터 전해드리는 이야기는 가상 뉴스입니다. 오늘도 미래에서 온 남자, 내일의 기후 이기관 파주 해시민발전협동조합 기술이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가상 뉴스 들어가기 전에 네. 현실 뉴스부터 최근에 뭐 어떤 일이 있으셨을까 궁금해요. 예, 제가 기술 이사로 있는 파주회 조합에서 네. 드디어 2호기를 준공을 해서 파주에 법원읍이 있어요. 법원읍 체육공원 주차장에 99kW급의 태양광 시설을 준공했습니다. 체육공원 주차장 법원읍이면 저기 북쪽 아닌가요? 네, 북파주? 북파주죠. 네. 그런데 이제 이게 제가 특별히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네. 이 북파주 지역은 뭐 휴전선에서 이제 20km 이내의 네. 지역은 이제 군동의 정식 명칭은 군 작전성 협의입니다. 네, 군 작전성 협의가 네, 있어야만 한다. 있어야만 한다. 모든 개발 행위를 할 때 이렇게 되는데, 그럼 이제 고도를 중요시하거든요. 네. 그 어떤 구조물을 지을 때 구조물의 높이를 중요시 여기는데, 이번에 태양광 설치를 하면서 저희가 부지도 바꿔야 됐고 여기 이것저것 조건부 동의를 받아야 되는 네. 그런 파주회 조합만의 어떤 좀 어려움이 있어서 잠깐 소개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뭐냐면요, 이게 조건부 동의를 신청을 했더니 조건부 동의가 나왔어요. 처음에. 그랬더니 태양광을 북쪽을 향해서 설치하면 허락해주겠다. 빛 반사가 되도록 저쪽에 북한으로 반사를 무슨 생각을 할까? 왜 그게 북쪽을 향해야 됐을까요? 일단 뭐 작전성 협의니까 여기 그 뒤에 근처에 네. 뭐 관측소 같은 게 있었나 봐요. 근데 사실 저희가 그걸 미리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사실 미리 저희가 무슨 다른 여타의 행정 정보처럼 그렇죠. 미리 안다면 그건 또 이상한 거죠. 군사 기밀을 막 아무나 미리 알면 안 되죠. 그래서 저희도 네. 몰라요. 네. 그래서 마치 동해에다가 석유 시추하듯이 하나씩 해보고 안 되면 다시 돌아오고 해보고 안 되면 다시 돌아오고 뭐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다는 걸 이해는 합니다만 적어도 우리 1사단 관련 이제 군인들이 있을 거잖아요. 네. 작전 장교님들께서 이거를 북쪽으로 하면 내가 허락해주겠다. 이거 어찌 보면 태양광 조합에 좀 이거 저희한테 기분 나쁘라고 하는 메시지도 아니고, 어쩌면 좀 기본적인 태양광에 대한 인식이 어떤 부족했던 결과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이제 근처에 군사 시설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걸 피해서 이 경사면을 북쪽으로 해라 이런 뜻이 아니었을까요? 근데 결국은요, 그 사면을 이제 협의를 했어요. 그래서 남동향으로 하기로 협의는 보았지만 이게 빛 반사라는 아주 주관적인 요소를 가지고 이걸 북쪽으로 돌리면 허락해주겠다라고 했던 거는 그러니까 이런 활동들을 통해서 일반 태양광에 대한 인식을 많이 제고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한편으로 했습니다. 그럼요. 이게 심지어 환경운동 하는 분들도 태양광 시설이 옆에 오면 전자파가 오지 않을까 하고 염려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정말 1사단 분들이 몰라서가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 사회에서 태양광에 대한 인식 수준이 아직 너무 낮고 홍보가 안 돼 있는 거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런 조건부를 내걸지 않았을 것 같은데 어쨌든 1사단 작전 장교님들 감사합니다. 덕분에 기승전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 그래서 동의 못 얻었다는 얘기일 줄 알았는데 그래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민간 행정에 응해 주신 거네요. 예. 이거 뭐 군 시설이 아니라 다른 데서도 동의를 얻기가 어려운데 또 이게 반응이 좋으면은 나중에 저는 부대에서도 군대에서도 이쪽에 다 태양광 설치를 하자 군대 안에 이렇게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물론입니다. 그래서 우리 파주나 연천
포천에서 겪을 수 있는 이런 문제. 특별한 사연. 특별한 사연입니다. 네, 1사단 관계자 여러분, 사단장님, 예하 모든 장교분들, 사병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 기간 파주 해시민발전협동조합 기술 이사님이십니다. 근데 제가 지금 문득 든 생각은 경사면을 북쪽으로 하자 하고 휴전선에 쫙 태양광을 설치하면 안 되나요? 그거를 해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아니 그 발전량이 매우 극히 적은 태양광 시설을 건드려서 할 이유가 있을까요? 그렇지, 우리가 남향을 좋아하는 게 햇빛 때문이니까 그렇습니다. 이걸 네네. 북향으로 하게 되면 태양광을 그렇구나. 네, 제가 생각을 못했습니다. 근데 아주 재밌는 얘기였네요. 파주에서만 겪을 수 있는, 앞으로 연천이나 강원도 쪽 휴전선 접경 지역에서 태양광 시설을 할 때는 이게 중요한 노하우가 되겠네요. 네, 여러분, 지금부터 오늘의 기후가 아니라 내일의 기후입니다. 이기관 이사님께서 가져오신 미래 뉴스 들어보죠. 이 뉴스 내용은 가상인 걸 미리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가상 뉴스 들어볼게요. 오늘은 함경남도 항해 부전강 집단 에너지 구역 제3호 양수 발전소장님을 모시고 이것이 우리 조국과 지구를 위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자연 에너지 중에 수력은 특히 우리 조국의 으뜸가는 에너지로 일찌감치 개마고원과 동해의 어마어마한 낙차를 이용한 수력 발전이 조국의 산업 발전에 기여해 왔다는 것은 모두 알고 계신 사실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그치지 않고 최근에는 하부조수지를 따로 만들어서 낮 시간 동안 하부조수지의 물을 상부조수지로 다시 끌어올리고 저녁 시간에 다시 상부에서 하부로 내려보내면 그렇게 발전을 하는 방식으로 남조선의 한국전력 동무들과 함께 전 지구적인 에너지 전환에 공동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고성에는 남조선과 전력을 이어주는 전력 변환소가 있는데요. 이것이 양방향으로 되나 있어서 낮에 12시를 전후해서는 남한에서 전력을 끌어당기고 저녁 5시부터는 우리 자랑스러운 량수발전소가 내뿜는 에너지가 남조선으로 흘러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걸 매일같이 보고 있노라면 자유롭게 1초도 안 돼서 송전되는 전기처럼 우리도 더 자유롭게 남북을 왕래하지 않겠는가, 이런 감상에 빠져들 때도 있단 말입니다. 네, 아니 이기관 이사님 북한 말 하실 때 발음이 어조의 문제가 아니라 나즈에 하는데 그 지읒 받침도 똑같이 하시네요. 평양 TV 아나운서분들과 네, 양수 발전이라고 했는데 이게 뭘까요? 양수발전소 뭐 아시는 분들도 있고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사실은 이게 초등학교 뭐 국민학교입니다. 제가 배웠을 때 국민학교 사회교과서에 나왔었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되게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왜요? 이 양수발전소의 개념은 낮엔 전기를 가지고 네. 물을 끌어올립니다. 그리고 전기를 씁니다. 네. 끌어올리는 동안에는. 그리고 그 저장돼 있던 전기를 다시 흘려보내서 네. 발전을 합니다. 그럼 여기서 생성되는 에너지의 값은 0이거나 늘 손실이 발생하는 발전소겠죠. 네네. 초등학생이었던 제 눈에도 좀 이상해 보였거든요. 왜 이렇게 전기를 낭비하면서? 낭비? 그러니까 써버리면서 득이 없는 발전소를 계속 하는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면요, 이 양수 발전소는 발전소계의 마지막 특수부대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최후의 보루. 만약에 전력이 부족해서 여름에 전력 사용량이 계속 늘어나서 예상보다 너무 더워서 사람들이 전기를 많이 쓴다라고 하면 취할 수 있는 조치를 상상해 볼 수 있는데요. 네. 수요 조절 측면에서는 제발 에어컨 좀 꺼주세요. 혹은 뭐 한 10몇 년 전에 있었던 순환정전 사태처럼 네. 강제로 정전을 시키는 방법이 있고요. 네. 공급 측면에서는요, 이 양수발전소가 최후의 비상조치입니다. 왜냐하면 이 양수발전소는 최대 출력까지 내는데 약 3분밖에 걸리지가 않는 아주 빠르게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이거든요. 현재 우리나라에 7개가 운영 중에 있고요. 네.
우리나라 전체 발전소가 100기가와트의 출력, 약 100기가와트의 출력을 낼 수 있는 시설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지금 양수 발전소는 약 2기가와트의 시설 용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발전하지 않다가 이런 필요할 때가 되면 금방금방 전기를 내보내줄 수 있는 그런 발전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하. 그래서 이거를 지금 평상시에 늘 양수 발전을 돌리는 게 아니라 양수 발전이 비상시에 한 번씩 돌리는 그런 발전소인가요? 예, 이게 처음 만들어졌을 때는 심야 전기가 밤에 전기가 이제 남아 돌 때 있잖아요. 네네. 그때 양수 발전으로 물을 끌어올렸다가 네. 그리고 낮에 모자랐다 싶으면 그때 출력을 내보내는 그런 시설인 거죠. 그런데 예. 이게 신재생 에너지가 많이 보급이 되는 에너지 전환 시대에는 어떤 신재생 에너지의 파트너, 친구로서 기능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요? 예, 우리 ESS의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에너지를 저장하는 기능. 그냥 에너지 스토리지 시스템입니다. 네. 그런데 우리 흔히 볼 때 뭐 배터리 많이 생각합니다. 화학 배터리, 리튬 배터리 이런 것들을 많이 떠올리는데 사실 이미 전 세계의 ESS의 90%는 이미 위치 에너지다. 위치 에너지다. 네.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떨어질 때 나는 그렇습니다. 에너지. 네. 이렇게 저장이 돼 이런 시설이 있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이미 사실은 ESS의 일종인 양수 발전소도 이미 운영이 되고 있고요. 앞으로는 더 많이 의존하게 될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예전에는 밤에는 양수 심야 전기로 저렴하게 낮에는 이제 방수를 했다면 반대로 이제 낮에 태양광 에너지가 압도적으로 많이 생산되는 시대가 되면 낮에는 양수. 그리고 밤에 방수. 왜냐하면 태양광은 이제 밤에 발전할 수 없는 특징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좋은 파트너가 된다는 거구나.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변동성에 뭐 태양광 에너지, 자연 에너지, 풍력을 포함해서 이 변동성에 대응하려면 굉장히 빠르게 반응하는 소금성 발전소가 필요하다는데요. 현재는 이제 LNG 발전소가 일부 그 역할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만 결국은 LNG 발전소도 탄소 배출이 발전소다라고 하면 화력 전기죠. 네, 곧 양수 발전소에게 그 지위를 일부 양도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저기 3802님이 양수 발전이 일종의 ESS 에너지 저장 장치인가요? 했는데 지금 말씀해 주신 거죠. 네. 에너지 저장 장치가 있다. 일종의 ESS가 아니라 ESS의 일종입니다. ESS의 일종. 네. 그러니까 에너지 저장 장치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데 이 양수 발전소가 대표적인 에너지 저장 장치가 될 수 있다. 네. 근데 말씀을 들어보면 위치 에너지로 지금 전기를 만드는 건데 그럼 이 낙차가 커야 되잖아요. 낙차가 커야 되는데 클수록 좋으려면은 역시 험준한 지역에 있어야겠어요. 양수 발전소가 생기기 좋은 지역이 어떤 걸까요? 그렇죠. 아무 데서나 양수 발전소를 지을 수는 없고요. 그렇지. 김포 평야 이런 데서는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낙차가 크지 않은 거죠. 수력 발전이니까 이 물그릇을 만들고 낙차를 크게 만들어야 된다는 특징이 있는데 낙차가 크고 유량이 풍부할수록 그 위치에 저장할 수 있는 위치 에너지가 커지기 때문입니다. 일반 댐이나 일반 우리 농업용 저수지, 뭐 수원에도 많은 농업용 저수지와 다른 점은 상부 저수지와 하부 저수지를 따로 조성을 해서 상부 저수지는 원래 댐은 물을 흘려보내면 그냥 하류로 흘려보내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 흘려보내지 않고 하부 저수지에서 한번 막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 물, 저장된 물을 다시 올려서 사용한다. 계속 순환을 시킨다는 점이 다른데요. 상부 저수지의 높은 곳에 물그릇을 만들 수 있는 낙차가 큰 곳, 남한에 있는 현재 있는 양수 발전소도 모두 산악지대에 있습니다. 강원도, 뭐 지리산, 청평, 삼량진 뭐 이런 곳에 있고요. 가장 좋은 지형은요, 우리나라에서 한반도에서는 함경도의 개마고원 동해안 라인입니다. 여기 낙차 엄청 크겠네요. 이미 일제 강점기 때부터 이곳을
뭐라 그러니까 관심이 네. 높았었죠. 네. 그래서 현재도 유역 변경식 수력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사회과 부도에서 외우면서 뭔지 무슨 말인지 모르면서 외우면서 표시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유역 맞아요. 변경식 수력 발전. 왜 한국 전쟁에서 장전호 전투라는 게 있잖아요. 네, 장전호 전투. 장전호가 이제 호수를 네. 상부에다가 만들고요. 거기에 저장돼 있던 물을 원래는 이제 압록강 쪽으로 흘러드는 물인데 네. 이 물을 동해안 쪽으로 유역을 변경해서 거죠. 수력을 만든다. 맞습니다. 아, 그게 유역 변경식 수력 발전이었구나. 그나마 양수 발전소는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유역 변경만 한 거죠. 아, 양수 발전은 아니고요. 네. 저 그 밑에 떨어진 걸 다시 위에까지 올리려면 그 전기가 보통 전기가 아닐 텐데 태양광을 하게 된다면 어느 지역에서든 이걸 또 할 수 있겠어요. 낙차만 크다면은. 태양광이 지금처럼 이제 조금 보조 전원의 시대가 아니라 네. 태양광이 주 전원이 되는 시대가 온다면 낮 시간대에 에너지가 남는다는 거죠. 굉장히 흥미로운 얘기인데요. 여기서 지금 남조선으로 흘려보내주고 남조선에서 오는 걸 보고 하는 이야기로 마무리가 됐는데 이 에너지 전환 시대는 역시 남북 에너지 협력이 필요해지는 걸까요? 이렇게? 북한의 재생에너지 자원에 대해서 주목할 수밖에 없습니다. 남한에는 에너지를 소비하는 아주 밀도 있게 소비하는 지역이 되고요. 대규모의 소비자 집단이 있죠. 남한의 전력에 대한. 네. 네. 그런데 북한에는 양수 발전 측면에서 보면 개마고원, 태양광의 측면에서 본다면 이제 토지 소유를 국가가 하고 있는 시스템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아마도 북한에서 좀 더 질서 있는 공공주도 개발이 용이할 것 같다. 아까 PD님께서도 솔라시도의 예를 들으셨는데요. 네, 3부에서요. 그런 질서 있는 개발이 용이한 토지. 그리고 풍력의 측면에서도 역시 개마고원의 풍력 자원에 주목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개마고원 주변이 살기에 험준하고 날씨가 안 좋은 곳이 아니라 위치 에너지로 엄청난 에너지 전환 시대에 네. 의미가 큰 지역이 될 수 있겠네요. 네. 여기가. 그래서 양수 발전소뿐만 아니라 집단 에네르기 구역이 생기지 에네르기 않을까 구역이 생각합니다. 네, 저희가 이야기 중에 남조선이라고 한 거는 지금 재밌으려고 조선중앙TV 뉴스처럼 흉내를 낸 거고요. 우리나라죠. 네. 요새는 북한에서 대한민국이라고 그러잖아요. 요즘 하나요? 대한민국이라고? 네, 그게 좀 오히려 낯설게 느껴지더라고요. 네, 5부에서는 또 어떤 미래 기후 뉴스가 있을까요? 청취자 여러분도 이런 미래 기후 뉴스 듣고 싶다 하는 게 있으면은 샵 0999로 보내주세요. 5부에서 뵙겠습니다. 오늘의 기후 5부 시작합니다. 진행하는 저는 김희숙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0999로 여러분 궁금하신 점 또 듣고 싶은 미래 뉴스에 관한 것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방송에 반영하겠습니다. 소정의 선물도 드리고요. 몇 분께는 4부에서 퀴즈 하나 드렸었죠. 지난 7월 1일부터 전기차 보급과 환경 보호를 촉진하기 위해서 전기차 충전소 의무 설치가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서 주차장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주차장 규모에 따라 일정 비율의 전기차 충전소를 설치해야 하는데요. 50대 이상 100대 미만의 주차장은 3% 이상 전기차 충전소를 설치해야 하고요. 100대 이상의 주차 공간은 몇 % 이상 설치해야 할까요? 이게 퀴즈였는데요. 1번 5%, 2번 50%. 정답은 이기관 선생님이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1번 5%. 5%요. 저도 찍었습니다. 살짝 망설였습니다. 제가 처음에 5% 너무 조금 늘린 거 아니야 하다가 주차장에 50%를 전기차 충전소로 하면 안 되겠지? 그럼 1번이겠지 했는데 여기 보니까 0522님이 전기차 주차장이 점점 많아지더라고요. 무더위 조심하세요 그러셨고요. 5469님은 충전도 핸드폰처럼 전기차도 무선 충전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러게요. 무선 충전은 이게 굉장히 어려운 기술인가요? 좀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문제일까요? 손실이 큽니다. 그런데 핸드폰 무선 충전 정도로 15W 충전하려고 10W를 공급하는 이 정도 로스가 있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이게 한
100배쯤 커져서 5,000와트를 충전하는데 10,000와트를 공급해준다. 뭐 이런 식이 된다면. 그렇구나. 그럼 우리가 핸드폰 무선 충전할 때도 손실되는 전기가 맞습니다. 있는 거네요. 네네. 그렇다고 합니다, 여러분. 0287님. 어쩐지 요즘 전기차 충전소가 많이 생겼더라고요. 그렇죠? 저도 아파트에서 느낍니다. 여기저기 생겼더라고요. 전기차 타고 다니시잖아요, 이기관 선생님. 네네. 불편하더라도 이걸 우리가 지금 타줘야 그 다음 기술 발전이 있다, 이런 신념으로 타고 다니시던데요. 전기차 충전소 의무 설치 시행 법률에 대해서 당연히 환영하시겠죠?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환영하는 바이고요. 네. 그런데 그렇게 불편하지 않습니다. 지금. 지금도요? 지금은 이제 그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불편하리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 네. 저희가 생활 방식이 좀 바뀌는 정도 수준인 것 같아요. 뭐 그래서 충전할 데가 없어서 차를 못 몰고 이런 게 아니라 생활 습관을 좀 바꾸면 되더라. 네네. 그래서 아마 많은 전기차를 타시는 분들은 네. 저와 비슷한 생각을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많이 내가 사고 방식이 조금 바뀌고 행동 방식이 조금 바뀌었을 뿐 엄청나게 불편한 건 아니다. 어떻게 바뀌셨나요? 뭐 예를 들면 다음 날 어떻게 움직일지, 네. 뭐 충전 혹시 필요할지, 뭐 지방 멀리 가게 된다면 어디서 충전을 할지, 뭐 이런 것들을 약간 계획을 하고 간다. 미리 찾아보고. 네네네. 그 멀리 여행할 때 보면은 주유소가 어디 있는지 이렇게 미리 체크하는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만약에 대비해서 네네. 그냥 그 정도에 챙기는. 네네. 그리고 집에다 주차해 놓으면은 다음 날 아침 나갈 때까지 집에서 충전이 되는 거죠. 그렇죠. 지하 주차장에서. 네. 오히려 그런 다른 제3의 장소를 들릴 필요가 없게 되는 상황. 뭐 저희 아파트 지하에도 충전소가 있으니까 뭐 그냥 생활 방식이 조금 바뀌는 정도입니다. 그래도 이렇게 생기면은 아무래도 조금 더 편안해지는 건 있겠죠. 여기저기 다니시면서. 그렇죠. 그렇게 되게 된 이유는 아까 뭐 주차장 의무 제도처럼 네. 이런 것에 득을 보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저는 주차장의 의무 제도에 대해서 뭐 당연히 찬성하는데요. 근데 요새 보시면 전기차 충전소를 주차장에서 어떻게 취급하는가가 조금 바뀌는 게 좀 보여요. 어떻게 바뀌었나요? 예전에는 전기차 충전기를 뭐 의무로 하든 뭐 의무가 아니든 저기 멀리다가 입구에서 가장 주차하기 아주 어려운 데다가 갈등이 생기기 가장 힘든 곳에다가 이렇게 생긴 게 보통이었거든요. 그런데 점점 뭐 쇼핑센터 앞으로 온다든지 쇼핑센터 입구 가까운 데 설치가 된다든지 뭐 이런 트렌드들이 좀 저는 긴 흐름으로 볼 때 좀 보이더라고요. 오래 타셨으니까 전기차를. 네네네. 예전에는 주차 했니 안 했니로 시비가 붙지 않도록 저기 안 보이는 귀퉁이에다가 충전소를 놔뒀다면 지금은 우리 주차장엔 이렇게 전기차 충전소가 있습니다 하고 보여주듯이 네네. 입구에 가까운 데 설치돼 있다. 재밌네요, 그 얘기. 두 번째 미래 기후 뉴스 들어가기 전에요. 짧게 한 번 더 여쭤보면 법원읍에 파주 해시민발전협동조합이 두 번째 발전소를 지었잖아요. 태양광을. 그게 일반적으로 보통 행정기관하고도 협의하기가 어려운데 군 당국에서 크게 이제 이해를 해주신 건데 그 설득을 아무래도 협의를 과정에서 뭐라고 설명을 했으니까 좋아 남동향으로 하세요 하고 마음을 바꾸셨을 거 아니에요, 결정을. 맞습니다. 북향으로 하라고 했다가 대부분 이제 관측이 힘들다라는 게 이제 군 부대의 컴플레인인데 그래서 높이를 주로 보는 겁니다. 높이는 맞췄는데 그 다음에는 빛 반사가 내 관측에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하는 막연한 심리, 그런 걱정이었죠. 그래서 일반 다른 유리보다 빛 반사가 적다는 내용의 어떤 보고서를 제출하기도 했고 그리고 사례들이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됩니다. 어떤 사례죠? 뭐 예를 들면 뭐 인천공항에도 당연히 설치가 돼 있다든지 비행기 나는데 빛반사 아무 문제 없다 이런 거. 뭐 이런 거라든지 관제탑에서 보는데 다른 군부대 근처에 있는 태양광들 이런 것들이 빛반사에 크게 문제가 없다라는 거를 뭐 실증적 사례를 여러 가지 제시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다른 조건으로 꼭 북향으로 안 해도 되지만 조금 틀어서 남동향으로 여기도 해달라. 이제 타협적 결과가 있었죠.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점점 알려지면 되잖아요. 빛 반사가 그게 문제가 없다, 태양광에서. 그랬군요. 네, 여러분 이제 두 번째 가상 뉴스 들어볼 시간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뉴스는 가상입니다. 두 번째 가상 뉴스 들어볼게요. 사회 뉴스입니다. 방전소 주차 갈등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경기 광명경찰서는 오늘 아파트 내 방전소를 혼자 일주일 내내 사용하는 얌체 주민과 이를 제지하던 관리사무소 직원 간의 시비 끝에 몸싸움까지 벌어진 서모 씨 42세, 임모 씨 56세를 구속하고 폭력 사건의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총 450세대인 광명시의 모 아파트에 현재까지 설치된 전기차 방전기는 총 50대에 불과한데요. 한 자리에 계속 주차하며 충전과 방전을 반복하면 하루 최대 1만 원 정도까지의 수익이 생기는 점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방전기의 독점 사용을 딱히 막을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아직까지 없어서 많은 아파트들은 주민의 자율적인 양보에 기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2044년 대한민국의 전기차 보급 대수는 1000만 대를 돌파했고 V2G 기능이 있는 전기차도 200만 대에 달하는 반면 V2G 연계가 가능한 전기차 방전기의 보급은 이에 못 미치고 있는 현실입니다. 가만히 앉아 하루에 10,000원을 벌 수 있는 충방전의 기회를 독점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일부 아파트들은 홀짝제, 순번제 등의 방법을 쓰고 있으나 그보다는 먼저 이웃과 함께 한다는 배려가 우선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옛날에 어르신들이 이 재밌는 생각을 많이 하는 아이들을 보고 꾀주머니 그랬잖아요. 이기관 선생님은 아이템 주머니 같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 충전기가 아니고 전기차 방전기라니요. 이게 뭔가요? 네, 아직 뭐 공식 명칭은 없기 때문에 충방전기 혹은 방전기라고 이름을 지어봤고요. 네. 여기 제가 뭐 영어 스펠링이어가지고 네. 이 라디오로 들으시는 분들이 영어로 발음해 주시면 뭐 다 이해하실 거예요. V 그리고 숫자 2 그리고 G. V2G. 예, V2G 기술이라고 하거든요. 전기차가 충전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방전을 하는 기능을 가질 수도 있다는 기술 개념입니다. 요즘 전기차 광고에 자주 등장하는 장면이 있는데 전기차에다 코드를 꽂아요. 콘센트가 있어요. 네, 그래서 네. 코드를 꽂으면 캠핑장 전구가 밝게 이제 빛나는 불이 들어오는 장면, 맞아요. 네, 이런 걸 볼 수 있는데 음악도 꽂아가지고 스피커로 듣고 맞습니다. 네. 요 캠핑 바람, 캠핑 트렌드와 맞춰서 이런 광고가 나오는데 이건 이미 구형 가능한 V2L입니다. Vehicle to Load. 그러니까 이 로드는 부하라는 뜻이거든요. 네. 이 태양광 발전소처럼 이 계통에 연결해서 전력을 공급하는 기능을 갖는다. 이것이 V2G, V2L에서 더 발전한 거죠. Vehicle to Grid라고 합니다. 네. 계통에 자동차가 연계된다는 겁니다. 전력망에? 네. 원래는 전력망에 연결해서 전기를 받기만 하는데 네. 거꾸로 저장된 전기를 전력망으로 보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게 V2G, 그리드의 G다. 보통요 한 대당 전기차 한 대에 몇 킬로와트아워 전력량을 가지는 배터리가 실려 있냐면요. 네. 60 킬로와트아워 정도의 배터리를 가지고 다닙니다. 네. 이 전기차가 만약에 이것을 3kW로 방전하면요. 3kW 태양광 아시죠? 네. 그것처럼 3kW로 방전을 하면 약 20시간 동안 방전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자, 이해되십니까? 3kW 네. 곱하기 20 하면 60kWh가 되는 겁니다. 이 현재의 전기차 스펙으로도요. 이것을 잘 운용한다면 충전과 방전을 조절하는 재생에너지 시대의 핵심 에너지 저장 자원이 될 거라는 겁니다. 지금 전기차도 그러면은 vehicle to grid 연결할 수 있나요? 아니요. 지금은 안 되는 거죠. 지금은 그런 기능이 없습니다. 일단 충전소만 있는 게 아니라 방전을 해서 이걸 받아들이는 시설이 동시에 존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모두의 발전소로 이제 가능한 걸로 뭐 일반 시민들이 접근 가능한 걸로 태양광 발전 많이 하잖아요. 네. 그런데 V2G 전기차도 내가 그리드에다가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모두의 발전소처럼 기능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하, 그러니까 전기차가 거대한 배터리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충전을 쫙 해가지고 방전기에 얹으면은 전기차를 거기서 전기가 또 쭉 방전이 되면서 출력을 하면서 전기를 팔 수 있는 거네요. 그러면 네네네. 아하, 이게 참 신기한 얘기인데 음악을 하나 듣고 잠깐 쉬었다가 또 이어가 보겠습니다. 임영웅이 부릅니다. 사랑은 왜 도망가. 네, 이기관 파주 해시민 햇빛발전협동조합 기술이사님과 가상뉴스 두 번째 가상뉴스 이야기 중인데요. 충전소가 있으면 전기차 방전소도 있고 그 방전소에 전기차가 충전한 전기를 팔면서 돈을 벌게 되면 사회적 문제가 될 수 있다. 가상뉴스라고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데도 서령님이 아무리 쑥디님이 가상이라고 경고를 주셔도 듣다 보면 너무 현실성이 느껴져서 솔깃해집니다. 그러셨어요. V2G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 전기차 자체가 전력망에 연결돼서 전기를 팔 수 있는 기능도 할 수 있다. 이게 우리나라 에너지 전환에서 아무래도 큰 의미를 갖게 될 것 같은데 어떤가요? 네, 아까 양수발전소 했던 거랑 똑같은 개념입니다. ESS가 필요하다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우리한테 ESS하고 주로 이제 화면이나 뭐 일러스트나 그림이나 이렇게 나오는 게 뭐 컨테이너에 에너지 있는 담는, 뭐 화학 배터리, 맞아요. 리튬 배터리 이런 것들이 많이 묘사가 되는데요. 네. 미래의 ESS는요, 전 세 가지 정도로 크게 봅니다. 첫 번째는 아까 양수발전소, 위치 에너지. 개마고원에서 동해안. 네. 두 번째는 수소 전지 얘기 많이 일전에 하셨죠. 한번 얘기 많이 했었죠. 수소의 형태로 저장을 해놓는다. 3번 전기차입니다. 이거 뭐 리튬 배터리입니다. 리튬 네. 배터리 내내 똑같은데 이렇게 어찌 보면은 굴러다니는 움직이는. 하지만 23시간 정도는 주차해 있는 그렇네요, 진짜. 네, 이런 자원을 활용하는 것이 여러모로 유리하다는 인 거죠. 특히 우리나라가 땅이 좁고 인구가 많다는 걸 늘 재생에너지 보급에 불리한 환경으로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요. 네. V2G의 측면에서 보면요, 이게 상당히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모여 살아서. 그렇죠. 단위 면적당 전기차의 숫자, 즉 굴러다니는 배터리의 숫자는 세계 최고급일 겁니다. 필요한 지역에 네. 이 에너지 저장 장치인 전기차들이 막 다니는 거죠. 주차도 많이 돼 있고. 그래서 에너지 소비와 그러니까 방전의 거리가 매우 가까울 것이라는 건 인프라 구축의 측면에 있어서는 뭐 좋은 일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하루에 10,000원 차만 세워두면 되는 거라면은 이게 진짜 일하지 않고 태양광 우리 집 앞에 설치해 놓고 돈을 벌 수 있는 것처럼 전기차를 거기다 세워놓고 돈을 벌 수 있는 무노동 부수입이 되는 건가요? 짭짤한. 네, 하루에 10,000원이라고 했는데 네. 뭐 현 시세로 보통 수요 조절에 참가하는 전기 요금과 현재 전기를 소비할 때 쓰는 전기 요금을 시세 차이를 비교를 해본 겁니다. 네. 물론 2044년에 어떻게 될지 더 올라갈 수도 있을 건데 물가도 네. 오를 것 같고요. 근데 앞으로 태양광이 많이 늘어나면요, 점심때 에너지 비용이 싸지고 이제 해질녘이 되면 비싸질 겁니다. 네, 이 시세 차익을 활용해서 전기차가 점심때 충전하고 저녁에 방전하는 패턴을 수십만 대의 전기차가 동시에 행한다면 하루 10,000원 정도는 벌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에너지 말씀하신 것처럼 좁은 면적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살고 있으니까 에너지도 이 좁은 면적 안에서 더 많이 사용하는데 전기차들이 일제히 방전을 해주면 도움이 되겠네요. 이게. 네, 그래서 시내 곳곳에 전기차 충방전기가 있다면 아마도 짭짤한 용돈 인프라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이게 충방전을 자유롭게 해줄 수 있는 권한을 어떤 IT 회사가 받아서요. 네. 비싼 시간에 충전하고 싼 시간에 방전해주는 대행업체처럼. 네네네. 이런 중간에 플랫폼 업체가 생길 거고, 마치 뭐 우리 증권회사 같은 뭐 네. 자산운용사처럼 중간 마진을 받는 그런 IT 업체도 생길 걸로 예상됩니다. 이렇게
예측을 하지만 이때 돈 버는 분들은 왠지 다른 분들이 벌 것 같아요. 알아도 우리는 못 벌고. 여기 9410님이 건전지 교체하는 것처럼 전기차 배터리 곧 교체하면 안 됩니까? 질문이 있는데 요거 짧게 답변을 해주시면요. 근데 지금도 그 뭐 이스라엘 어떤 회사에서 버스 상부에 있는 배터리를 바로바로 교체해주면서 바로 출발할 수 있게 하는 그런 회사도 있는데요. 네. 조금 또 어려운 허들이 하나가 있긴 있어요. 네, 난관이 뭔가요? AAA 배터리나 AA 배터리처럼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기준이 딱 있으면 모르겠는데 지금 현재 전기차 제조사마다 배터리를 방식이나 소재나 이런 걸 다르게 구성하고 있다는 거고 매우 전기차 배터리가 중요한 전기차의 성능인데 네. 이거를 계속 교체해서 타사의 배터리가 들어오게 할까? 아직은 그런 기술 보완 문제가 있구나. 각자 자기 기술을 가지고 있는. 하지만 뭐 스쿠터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를 계속 교체해가면서 공유 배터리를 쓰자 이런 시설이 이미 있습니다. 스쿠터는요? 네. 그럼 전기차도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도 미래에서 온 남자, 내일의 기후 이기관 파주 해시민발전협동조합 기술이사님과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상상해봤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 또 어떤 얘기를 들을지 기대가 되는데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